공개해주세요. 아직까지 1위, 4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1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과연 유전자 검사를 통한 부하걸의 비만 성향 1위는 나르샤일지 아니면 가인일지. 자, 1위 공개해주세요. 대반전. 와, 반전. 가인이. 제가 제일 비만 성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파티해도 돼, 지금. 아니, 근데. 황당하다. 아니, 가인, 원래 본인이 약간 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약간 고무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몸무게가 막. 신경 쓰면 확 줄었다가 또 신경 안 쓰면 확 찌고 이런. 네, 근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을 넘진 않아요. 왜냐면 뼈 자체가 얇고 워낙 키도 작기 때문에. 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좀 너무 말라서 찌고 싶어 하는 그런 스타일일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온 거죠. 김정일 교수님, 예, 가인 씨의 그 비만 성향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만에 대한 유전적인 성향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가장 많은 사람까지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했을 때 가인 씨는 69등, 100명 중에서 69등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이 약 한 50등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평균보다는 좀 높으신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 저, 선생님. 보니까 제가 그 위험도 1위니까 그. 1위일수록 좋다는 겁니다. 잘 안 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위니까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현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너무 릴렉스였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 관리를 너무 잘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박사님? 관리를 보통 잘하신 정도가 아니고요. 아까 공개하신 프로필 수치가 맞다면 체질량 지수가 약 한 17이 채 안 되는데요. 그 정도면 심각한 저체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는 깡 말랐었어요. 예. 근데 한 25, 6살 때부터 갑자기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말랐다가 살이 찌는 경우는 이렇게 뭐 체질이 변해서 그런 건지. 일단은 뭐 나이가 들어가는 영향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가끔씩 저희가 보면은 굉장히 날씬하신 분이 갑자기 얼마 뒤에 봤는데 살이 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평소 비만이 될 수 있는 소인, 그러니까 끼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처한 환경,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 잘 조절이 되고 있다가 그 환경을 벗어나면서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해외 유명 스타가 한 몸의 사랑을 받을 때는 대중의식에서 제재된 생활을 하다가 방송 출연을 안 하면서 갑자기 살이 쪄서 파파라치에게 보이는 경우죠. 그럴 때는 대개는 폭식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요. 뭐, 우리 부하걸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대한민국 호기심 유전자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부하걸이 평생 신경 써야 할 위험 유전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걸 4명의 관심 유전자. 어머님께서 이쪽이 좀 안 좋은 거고요. 전체적인 몸이 되게 궁금해요. 제 몸 상태가. 그러니까 사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게 쪽이 안 좋으셨어요. 저희 집안은 할머님이랑 아버님이 그분 다 당뇨가 있으셔서 혹시 저한테 유전인 경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심장, 위 이상이 있는 유전자는 그러니까 모든 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부하걸 4명의 관심 유전자. 나르샤는 무릎 관절, 예. 그리고 가인은 심장, 그리고 재하는 위, 그리고 미료는 당뇨. 자, 이와 관련한 유전자 내용을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이 중에서 별다른 이상이 있는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죠? 진짜. 네. 자, 하지만 부하걸 멤버 2명에게서 걱정했던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위험 유전자가 진짜요? 발견이 됐습니다.
혹시 저한테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심장, 위 이상이 있는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위험 유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미혼 여성들 입장인데 병에 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게는 이것과 관련한 유전자 중 MBL2 유전자에서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유전자는 간에서 생성되고 방출되어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가질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하걸의 멤버 중 이 유전자의 변이를 가진 사람은 제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위험 유전자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임신성 당뇨 유전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 성인 100명 중 8명이 앓고 있다는 이른바 국민병이 되어버린 당뇨. 당뇨병 환자 70% 이상이 합병증으로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사실. 당뇨가 무서운 건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망막변증, 족부궤양,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최근 더욱 심각해진 임신성 당뇨병 등이 있다. 임신성 당뇨병은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와 비만 인구 증가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자궁 내 태아 사망 명도를 증가시키고 거대한 출산 등을 불러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당뇨로 사망하고 있는 지금, 당신도 몸속에 당뇨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약간 깜짝 놀라셨죠? 네. 전혀 예상을 못했죠, 사실. 뭔지도 몰라요, 저. 생소하죠. 임신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김정일 교수님. 네. 지금 말씀드린 그 MBL2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임신성 당뇨가 생길 확률이 좀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유전자에서 한 쌍 중에서 한쪽의 변이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런 경우는 정상인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발병 위험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당뇨와 또 그 임신성 당뇨는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신체 변화나 호르몬의 변화가 이 당뇨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평상시 당뇨에 취약한 기질이 있으신 분이 당뇨에 안 걸려 있다가 임신에 이런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당뇨가 되는 경우를 임신성 당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발견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당뇨가 오기 전에 자가진단 테스트 같은 걸 뭐 해볼 방법은 없나요? 일단 당뇨에는 전형적인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체중이 빠지는 이런 3대 증상이 생기면 당뇨를 의심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다 해당돼요. 아니, 재하 씨는 언니는 다 거의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돼요? 네, 물도 많이 마시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체중도 이유가 없이. 식사에 관계없이. 성인성 당뇨가 생길 나이는 아니시고요. 그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으신 분들이라기보다 그런 게 없다가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당뇨가 진행했다는 거니까 과민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럼요. 그러면 관리를 잘하면은 예. 관리를 조금 더 주의 있게 해야죠. 네네. 예. 부하걸에게 꼭 필요한 엔젤푸드. 하지만 뭐 임신성 당뇨를 주의해야 할 임신을 앞두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도 주목해야 할 그런 엔젤푸드입니다. 자, 과연 오늘의 엔젤푸드는 무엇일지 공개합니다. 아르기닌. 오늘도 어김없이. 아르기닌.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 무서운 합병증을 만들어내며 죽음의 위험까지도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엔젤푸드 아르기닌의 정체가 공개된다. 아르기닌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하나로서 충분한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르기닌이 정말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때 국내의 한 연구 논문을 발견. 당뇨에 걸린 쥐에게 아르기닌을 투여. 식이지방과 함께 아르기닌을 먹였을 때 아르기닌을 함께 먹인 쥐의 혈당이 감소됐다.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것은